요즘에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거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심한데 혹시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라도 하면 러시아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지고 미 연준에서 금리도 올린다고 하는데 이러다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도 폭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가장 크고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더 떨어지기 전에 현금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가장 큰 고민이실 텐데, 자, 이렇게 혼란스럽고 굉장히 머리가 아플 때 중심을 잡아드리는 게 이제 저같이 경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죠. 물론 이렇게 이슈가 빵 하고 터졌을 때 뭐 폭락한다 조심해라, 또는 뭐 해외 유명한 투자자 누가 폭락한다 했다더라, 뭐 이런 거 퍼나르기 하면서 공포심리 자극해서 조회수나 더 빨아먹자,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조회수도 더 잘 나오겠죠. 저희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이 사람이 아니라 뭐 조회수 또는 돈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짓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어차피 이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님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어떤 게 가장 궁금하고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뭘 해야 많이 클릭하고 많이 조회가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이제 근거를 가지고 소신 있는 의견을 말씀드려야 저희 시청자님들이 각자가 뭐 제 유튜브만 보시는 거 아니니까 여러 가지 소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투자의 결정도 내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니까, 구독자는 좀 덜 오를 수 있겠고 조회수가 좀 덜 나오더라도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께 힘이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앞서 가장 궁금한,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미국이 혹시 러시아 제재에 들어가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금리도 오른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주식시장 폭락하고 경제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기본에 뭐가 깔려있냐 먼저 한번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소비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들고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물건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좀 덜 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데이터랑 좀 다르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을 함께 볼게요.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봐야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이 미국이고 미국의 경제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거의 유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국을 봐야지만 뭐 미국의 증시도 볼 수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본다, 이거는 뭐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그림의 푸른색 선은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고요, 붉은색 선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푸른 선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소비를 했냐,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붉은 선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미국의 물가가 얼마나 높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크게 뛰었냐, 이걸 알 수 있는데, 앞서서 생각해보는 상식대로 붉은색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쭉 올라간다는 소리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죠. 한 30년의 역사를 봤을 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꺾여 내려가야 되는 거죠. 푸른색이 중간에 이렇게 꺾여 내려가야 되는데 항상 똑같이 움직이다가 이제 2001년 IT 버블이 터질 때, 이때는 뭐 사실 소비가 크게 감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소비가 감소를 하더라.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야 소비가 감소를 했지, 뭐 평소에는 물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소비가. 이 차트를 보고 나면은 좀 고민에 빠지실 수가 있어요. 의문점도 좀 들고요. 분명 내 경우를 봤을 때 내가 시장에 나가죠. 그래서 돼지고기나 소고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우리는 닭고기를 사 먹거나 아니면 잠깐 좀 소고기 안 먹고 말지, 뭐 이런 것도 안 먹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비슷할 텐데 어째서 통계에서는 이렇게 물가가 오를 때 소비가 같이 증가하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소비가 감소를 하는 거냐,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나? 나 빼고 돈이 다 많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다음 그래프를 보면 조금 명확해집니다. 자, 이쪽에 푸른 선이 뭐냐면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고요, 붉은색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논리가 통하는 거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항상 똑같아요. 한 10년째 소득이 그대로 있다고 할게요. 시간당 평균 임금이 그냥 일자로 이렇게 간다. 그럼 소비자 물가는 얼마 오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당 평균 임금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렇게 꾸준히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이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첫 번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소비가 꺾이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 날 정도의 그런 경제 위기 정도는 와야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서야 소비를 줄이더라,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1974년에 석유 파동 왔었다며. 그때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경제 위기 오고 그랬다 그러지 않냐. 나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는 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1973년 10월부터 1974년 1월 그러니까 딱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국제유가가 4배가 오릅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거죠. 이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차가 없어요. 그리고 팔 수도 없고 공장이 멈춰서고 석유 사려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더 오르기 전에 사둬야 된다 이러면서 한 4개월 만에 4배 정도는 올라야 엄청난 속도로 올라야 된다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국제유가가 서서히 오른다 그런 걸 가지고 석유 파동이 있었던 1973년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과 그거는 너무 좀 멀리 간 거다. 두 번째는 전체 통계를 보면은 시간 지날수록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뭐냐? 바로 이 지표인데 푸른색이 뭐냐면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임금이 얼마만큼 올랐냐. 이걸 알 수 있는 게 푸른색 지표고 붉은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해서 얼만큼 올랐냐인데 그림 보시면은 빨간색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았던 기간은 지난 한 15년 중에서 한 4번 정도밖에 없어요. 네, 최근까지. 나머지 기간은 전부 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이 전년 대비해서 한 3% 올랐다. 그러면 지난 15년 동안 물가는 뭐 한 2% 오르고 이러면서 임금 상승률이 훨씬 더 계속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자기 임금 상승률보다 뭐 1, 2% 높다 그래서 급격하게 소비를 줄이고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증가하는 구간에 평균 임금 상승률도 같이 증가하는 이런 구간에는 웬만해서는 소비가 감소하기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럼 가장 궁금했던 질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한데 뭐 러시아 제재도 앞으로 들어가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금리도 올라간다고 하던데 이러다 경기 침체 오고 주식시장도 폭락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한 가지는 일단 해소가 된 거죠. 자, 그럼 이 질문의 두 번째 이제 해결해 볼 텐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에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일단 러시아가 공격을 할지 말지 예측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죠. 이런 것까지는 뭐 우리가 예측할 필요는 없는데 자, 근데 이 뉴스는 한번 우리가 볼만하죠. 최근 뉴스인데 미국, 이란이 핵합의 복원의 최종 협상 단계에 들어갔다. 자,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핵합의가 초안 요게 어느 정도 되면서 한국의 동결 자금 70억 달러 요거를 해제해가지고 이란에 돌려주는 요 문제도 좀 포함이 돼 있다. 이게 또 최근 뉴스입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갑자기 막 터져 나오는 이유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이 중동 지역의 이란과의 긴장 관계를 좀 빠르게 해소하려는 이런 시도가 있다.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모를 러시아 제재 상황에서 뭐 잘못해서 뭐 유가 상승 등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 이것을 해결하려는 카드로 이란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요거를 막판까지 놓고 결정만 남은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걸 기억해야 되는 게 지난 2015년에 이란에서 원유 수출이 이제 재개가 됐죠. 그래서 원유 수출 기대감이 커졌는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에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유가가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다가 막상 이제 이란 원유 수출길이 딱 열리자마자 유가가 배럴당 60달러에서 2016년까지 막 30달러로 이게 반토막으로 유가가 폭락했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셰일 문제도 있었고 이게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란 원유가 풀린다 그러면 굉장히 큰 유가 하락의 요인이 되는 거죠.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원자재 생산 및 채굴 배송 등 이런 전반적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와의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죠. 그걸로 혹시 무슨 카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제거해 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오랜 기간 이렇게 주식시장에 좀 발담그고 있었죠. 저도 꽤. 그냥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을 때가 꽤 많습니다. 언제냐?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 이때랑 똑같은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크림반도 합병하고 러시아 경제 제재가 진짜 됐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사람들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곡물 가격 급등 우려도 있고 뭐 팔라듐 가격 급등 우려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2014년은 최오일 때문에 유가가 폭락한 상태라서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되게 재밌는 게 2015년에 핵 협상이 이제 됐는데 그 전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행을 하면서 경제 제재가 하나씩 풀리고 있었던 단계가 2014년입니다. 그리고 3월에 크림반도 합병이 됐었는데 어쨌든 지금하고 굉장히 똑같이 데자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는 2014년 3월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걸 철수하고 돌려보낼 마땅한 카드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재는 가했어요.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으로 러시아 제재를 가했습니다. 러시아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못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뚝 떨어뜨린다. 뭐 이런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로 들어가는 자금들을 차단을 하는 방식이었죠. 사실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에 러시아 전 재무장관이 내년 중에 디폴트 겪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전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갔던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이 뭐 러시아에서 뭐 원자재라든가 이런 거 수입 안 하겠다 이렇게 제재하진 않았습니다. 이건 다 경제적 실리를 봐가면서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최대한 자국의 경제 영향이 적은 분야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타격을 크게 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한다는 거죠. 뭐 물론 항상 최악을 가정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렇게 사례만 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이 금융 제재를 가했을 때 2014년에도 그렇고 웬만해서는 원자재 수출을 뭐 전면 중단하는 걸로 맞대응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일단 경제 제재가 먼저 들어와요. 그러면 러시아 경제가 어려운데 여기다 지들이 돈을 버는 수단이 원자재 파는 건데 이걸 자기들이 안 팔겠다고요? 원자재 수출마다 지들이 중단한다 그러면 진짜 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경제가 위기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가 시행되는 내내 원자재 수출은 계속 됐어요. 만약에 뭐 치킨집을 하고 있다고 할게요. 근데 그 아저씨가 싸웠어요. 동네 주민들하고. 근데 어쨌든 치킨은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동네 주민들이 이걸 걱정하는 거죠. 혹시 이 아저씨가 치킨집 문 닫으면은 요 동네 근처에 치킨집이 없는데 저 멀리 치킨 배달을 하다 보면은 배달비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 걱정하고 있는 건데 그 아저씨는 이 치킨집을 안 하면 먹고 살 게 막막해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싸웠든 뭘 했던 간에 누가 배달시키면 치킨은 갖다 줍니다. 이건 똑같은 거죠. 이번에도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지난 2014년과 비슷한 제재 순서가 실행될 가능성이 크죠. 금융 제재를 통해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좀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큰데 러시아 경제는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2014년에 어려웠던 이유가 유가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인데 지금은 뭐 그 당시와 틀리게 유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 크게 경기 침체를 겪을까 싶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상황이 최악으로 돌아가게 되면 루블화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러시아를 이런 정도 된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 이건 좀 신중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밀선물을 보시면 되는데 2014년 이제 경제 제재 이후에 잠깐 떴어요. 혹시 이거 밀 주요 수출국인데 이거 어떻게 문제 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곡물 가격 잠깐 떴다가 다시 그냥 푹 주저앉았죠. 실제로 뭐 문제가 터지고 이렇더라도 국제사회에서는 이렇게 거래는 다 합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도 혹시나 뭐 러시아 뭐 크림반도 합병되면서 옥수수 많이 수출하는데 이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건가 이렇게 걱정은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자기들의 주요 수출품들은 이걸 무기화해서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밥벌이 수단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우려 중에 두 가지가 해결됐고 마지막으로 금리 문제가 있는데 지난 1월 FOMC 영상, 바로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3월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뭐 한간에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미 연준이 경제를 다 망가뜨리고 물가만 잡으려고 막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적지 않아 했죠. FOMC의 회의록 전체 내용은 그거보다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를 급진적으로 올려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궁금한 부분이 전부 해결됐죠. 궁금한 부분이 뭐였냐?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한데 러시아 제재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고 또 금리도 올린다고 하던데 이러다가 경기 침체 오고 주식시장도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답이 전부
설명을 드렸는데 요약을 또 해드려야지 시원하죠. 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으로 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 둔화가 있어야 되고 투자 둔화가 있어야 되고 임금이 감소해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함과 동시에 물가도 올라가는데 임금도 상승하고 소비도 같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소비가 급격하게 둔화되고 투자가 둔화되고 임금이 감소하는 상황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와 시간당 평균 임금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러시아 제재는 2014년 금융 제재 요거랑 비슷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면서 나 안 팔 테니까 그냥 나 망할 거야. 이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그리고 또 이란 핵 협상 카드 문제가 그래서 협상의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 하락 가능성까지 있으니까 뭐 최악으로 보는 뭐 아예 러시아가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죽자 이런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해진 이런 가능성은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역시 미 연준 의원들이 뭐 경제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진 않더라.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그럴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경기 침체까지 갈 가능성은 적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후원 주신 분들께 한 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죠. 영상 설명란에 자세한 사항 적어두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메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